중학생이라고 이걸 문해력 공부를 안 한다?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뭐 학교 시험 대비 문제집만 풀 거야. 그럼 그 학생은 절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가 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고등부 원장 김희선입니다. 문해력이 심각하다에 진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는 서울대랑 카이스트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랑 국어 공부할 때 되게 문해력이 안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와 배치된다 이런 문장을 읽을 때도 이게 반배치고사의 배치인 줄 아는 거예요. 또 뭐 고전소설 같은 거 수업할 때 이방, 사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쌤, 이 사람은 김씨인데 왜 이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치명적인 건 지문을 다 읽었더라도 완곡하게 말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쌤 완곡은 뭔가 완전한 거 고르라는 거죠? 해서 1, 2, 3, 4, 5번 중에 제일 센 걸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해력이 심각하다라는 게 단순히 초, 중에만 관련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면 되고 좋은 책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책을 그리고 좋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읽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어떻게 한글을 뗐냐면 이제 어머님께서 홈쇼핑 책자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홈쇼핑 책자를 애랑 같이 읽으면서 뭐 그림도 설명해주고 뭐 글도 설명해주고 하니까 아이가 22개월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또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지인은 집에 불법 주차하면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도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고지서에 대해 나온 용어 뭐 이런 걸 설명해 가면서 이제 문해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 문해력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법, 리모델링을 하겠어요라는 안내문 이런 것도 다 충분히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아이들이 이게 공부라고 인식을 못한다는 점, 그냥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꼭 어떤 좋은 제재로만 읽혀야 된다보다는 이 가정 환경을 문해력에 정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의 환경이 문해력에 최적화되는 것. 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독서를 하는가. 어떻게 읽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표지에 조금 그림이 있는 이런 책 표지라면 그냥 가볍게 그 표지에 대해서 아이와 즐겁게 스몰톡 하면서 내용을 추측하실 수도 있고, 읽기 전에 예를 들어 학부모님께서 먼저 책을 좀 가볍게 읽어보시고 어려운 내용이라면 조금 어려운 어휘에 대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게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시 이런 걸 들어가면서. 그러면 아이가 어려운 독서일지라도 읽을 때 내가 이 단어 이 단어를 몰랐는데 아까 방금 아빠가 설명해 주셔서 아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어떤 어휘라든지 아니면 문장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뭐 공감 이런 단어는 모를 수 있잖아요. 공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아버님께서 너 그것도 모르니? 초등학생 됐는데 그것도 모르니?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공감의 감은 감정할 때 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를 좀 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긴 걸 풀로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게 더 집중력에 좋거든요. 그리고 문해력 공부를 요즘엔 요걸로 되게 많이 해요. 게임으로. 게임처럼 재미있게. 근데 사실 학교 공부가 게임보다 재미없고 시험이 게임보다 재미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이한테 알려주면 문해력을 오를 수 있을까요? 보통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문해력 학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얼마 전에 1월에 서울대 출판사에 나온 이제 신간이 있거든요. 그
그분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가정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식으로 문해력을 높여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문해력 전문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아주 전문적인 방법, 너무 어려운 방법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좋은 시기는 초등 입학 전,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되겠죠. 중학생이라고 해도 중학생이라고 이걸 문해력 공부를 안 한다?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뭐 학교 시험 대비 문제집만 풀 거야. 그럼 그 학생은 절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문제집에 있는 지문이나 뭐 선택지 1, 2, 3, 4, 5번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 30%는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해하느라고 또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그 EBS에서 나온 어휘력이 문해력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휘력이 문해력이다라는 책은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단순히 그냥 무슨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 단어장은 아니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 어떤 한자 단어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예시가 상세하게 들어가 있고 교과서의 어휘는 대부분 한자어였잖아요. 그래서 한자어가 써 있고 그 밑에 이 한자어가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써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한자 학습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등수능이라는 문제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독서 전 활동 있죠. 그거를 아이가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지문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그걸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 단순히 그냥 글로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약간 아이가 추론해 보게끔 이 단어의 의미는 뭐 같아? 뭐 이건 어떤 식으로 쓰일까? 그래서 일단 독서 전 활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7살부터 시작하기에도 좋은 책으로 알고 있어요. 한자가 좀 알아야 문해력이 올라가는 게 사실인가요? 네, 한자를 알아야 문해력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일상 대화가 안 될 때 문해력이 나쁜 애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 아이가 문제집을 못 읽을 때, 뭐 교과서를 못 읽을 때, 아니면 뭐 행정기관에서 보내는 공문을 못 읽을 때, 요때 문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교과서 개념어들은 거의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언어는 한 70%가 한자어인데 우리가 학습하면서 필요한 용어들은 90%가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한자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으면 당연히 문해력 올리기엔 조금 어렵죠. 네. 영어의 1타 강사 분도 국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능 영어를 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영어로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올거니즘, 유기적 이걸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가니즘의 뜻이 뭐야? 이랬더니 유기적이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유기적의 뜻이 뭔데?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 영어 지문에 올가니즘이 나왔을 때 유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문맥이 해석이 안 돼요. 모든 학문의 기본은 사실 언어기 때문에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영어든 제대로 공부하려면 국어적 능력은 사실 필수입니다. 서울대 추천도서 100권, 서울대 필독서 100권 뭐 이런 독서 리스트를 받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독서 리스트 이걸 받으시면 이제 약간 조바심이 나시는 거예요. 문해력 높이려면 7살부터 고3까지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7살부터 고3까지 지속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흥미예요. 나 문해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좀 재밌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볼까?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리스트를 들이미는 것 요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꼭 독서 후에 감상문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책을 읽을 때는 남이 해주는 말을 그냥 듣는 거기 때문에 수용적 태도로 잘 읽어요.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줄거리를 요약해봐. 뭐 네 생각을 써봐.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봐. 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들은 독서는 되게 재미없는 거구나.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부정적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화책이에요. 만화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완성된다
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은 딱 만화책을 떠올렸을 때 약간 불량한 이미지가 드시나 봐요. 이것도 하나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폭력적이거나 수준이 낮거나 뭐 이런 내용만 아니면 어쨌든 그 만화책도 하나의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유기적인 텍스트거든요. 아이들은 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도 파악하고 인물 관계도 파악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을 읽는다고 지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미없는 걸 너무 강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해력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학습자의 흥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빠르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문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하셔야 할 일,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해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을 세팅하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쌤, 문해력을 올리려면 한자를 몇 급까지 따야 되나요? 어떤 책으로 한자를 암기시켜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물론 한자 급수를 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문해력이라는 건 그 한자가 이 문에서, 즉 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약간 어휘 유추력이 있으려면 가정에서 아이가 뭐 어떤 것 질문했을 때, 또는 뭐 예를 들어 어떤 공지문에 한자가 있을 때 이 한자의 한자는 뭐야? 이 한자는 이런 의미야 라고 자주 가볍게 짚어주셔도 한자 교육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정 환경을 세팅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 이 가정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흥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재밌게 읽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따라서 어떤 책이든 독서 전과 독서 중에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어 주실 것. 그리고 요건 꼭 하셔야 돼요. 쇼츠는 일찍 끊어주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찍 쇼츠라든지 무조건 게임이나 되게 자극적인 것만으로 읽는 것, 텍스트를 읽는 것, 요거는 조금 빨리 끊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해력 상승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꼭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기. 그래서 서점에 만약에 같이 가신다 해도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이런 책을 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독서 후 활동을 너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재밌는 것을 만들어 본다,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무조건 넌 책 읽고 이거를 채워야 돼, 이 노트를 채워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건 흥미를 되게 떨어뜨리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만화를 읽을 때 그 만화가 꼭 무조건 학습 만화가 아니더라도 삼국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놔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도 다 뭐가 들어있으니까, 텍스트가 들어있으니까. 이 텍스트는 유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만화도 어쩌면 하나의 유기적 텍스트입니다. 네. 요즘은 정말 자극의 시대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자꾸 학부모님들을 자극하세요. 뭐 요즘 문해력이 트렌드인데 잘 되고 있니? 또는 너네 애는 한자를 몇 급까지 땄니? 이걸 되게 자극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세팅을 하시고 그냥 거기로 가면 되는 거지, 너무 주변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남들을 따라가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